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현재 일반적인 남녀들의 만남과 결혼 생활,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사랑과 헌신이 실종된 상태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부부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게 바람직할 건가요? 그렇죠. 부부가 각자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동시에 부부 간에는 최소한의 지켜야 되는 선이 있고 부부 간에도 예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자 충실하게 임해야 되는 그 역할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안타깝게도 한쪽이 그 의무감이나 역할을 심히 부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글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펼쳤던 주제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패턴의 글이 굉장히 흔하기는 해요. 요즘 이야기 흐름 자체는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글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쓴이가 남편인 것 같아요. 글쓴이가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 아침 7시에 출근을 하는데 와이프가 항상 자고 있더라. 인사 정도는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걸 바라는 게 너무한 거냐라고 질문글이 올라옵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들. 바쁜 남편이 불쌍하게 아침 일찍부터 직장에 출근하러 가면은 적어도 맞벌이도 아닌 다음에야 전업주부인 아내라면 남편을 좀 위해줘야죠. 당연히 남편 힘내고 가라고 아침밥이라도 차려준다든지 하다못해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 정도는 자기 남편한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의입니다, 서로. 그런데 여러분들, 상식을 초월하는 반응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한번 잘 보세요. 꼰대 같은데 애도 있는데 무슨 인사를 바래? 자, 여러분들, 충격적인 발언이죠.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반응입니다. 아니, 출근하는 남편이 전업주부 아내가 인사를 좀 잘 갔다 오라고 인사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꼰대 같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밑에 좋아요가 거의 100개 가까이 박힌 거 보이시죠?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멘탈 상태가 끼리끼리 막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윗대 이거 진짜 뭐냐? 결혼 생활 얘기하는데 꼰대가 왜 나와? 크크크. 그나마 어이 털린 정상인이 지금 정상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시무시해요, 지금. 자, 개탄하는 사람들의 반응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놈의 꼰대는 아무데나 갖다 붙이냐? 하지만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사를 바라는 게 꼰대 같아. 여기 커뮤니티에서도 맨날 신입사원이 인사 안 한다고 승질난다라는 꼰대들 엄청나게 많잖아. 이런 소리를 해요. 자, 여러분들, 수준이 지금 상상을 초월하죠. 자, 보다 못한 정상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심정을 그대로 얘기를 해요. 아니, 직장에서 모르는 사람하고 인사하는 문제랑 내 배우자가 힘든 일터로 나가기 전에 조심해서 잘 다녀오라고 일어나서 배웅해주는 거랑 이게 비교 선상에나 될 문제냐고. 지능이 딸리는 거냐, 인성이 딸리는 거냐, 아니면 애초에 사람 쇠리가 아닌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한국 사회는 이런 식으로 상식과 대화가 통할 임계점을 어떻다. 그렇죠. 그 임계점을 진작에 이미 넘어왔다. 오래전에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야, 초딩 있으면은 아침이 전쟁일 텐데 봐줘라. 슬슬 핑계 나오기 시작하죠. 둘 다 자고 있는데 뭐가 전쟁이라는 거냐. 나 혼자 조용히 나가는 거다. 야, 그러니까 깨면 전쟁이라고. 화가 많네, 이 아저씨. 화가 많네, 이 아저씨라고. 빈정거리는 무례한 태도가 여기까지 느껴지죠. 깨알같이 좋아요가 수백 개가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좀 보라는 거예요. 자, 지나가던 정상인이 일침을 가합니다. 야, 우리 집도 애가 셋인데 전쟁은 개뿔. 나 보고나 말해라. 하지만 먹힐 리가 없죠. 끝까지 말대꾸하면서 육아 가사 문제를 올려치기 들어가는 어떤 아줌마들이 이렇게 수도 없이 나옵니다. 전쟁이 아니야? 밥 챙겨 먹여야지. 씻고 옷 입고 가방 잘 챙겼는지 확인해주고 내보내는 거 다 신경 쓰려면은 진짜로 정신이 없는데 애들이 말을 잘 듣나 보네. 이딴 소리를 해요. 아니, 그럼 네가 숨쉬고 생활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화장하고 기초 화장하고 스킨 로션 바르고 이런 거는 뭐 어떻게 그 다 나열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도대체? 네 애를 키우는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올려치고 생색이에요. 밥을 먹여야지 안 먹일 거야? 씻고 옷을 입어야지 그럼 안 입을 거야? 이딴 걸 지금 일에 절차랍시고 늘려서 적고 있는 거야? 갓난애기도 아니고 자기 자식이 초등학생이 됐으면은 아침에 학교 내보내주고 가정교육하고 준비물 들려서 보내는 거는 당연히 네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게 정신이 그렇게 없고 전쟁이라고 따지면은 회사 나가가지고 업무 처리하고 직장 생활하고 돈 버는 거는 무슨 핵전쟁입니까? 지옥 정벌기입니까? 여기도 보세요. 출근할 때 인사를 굳이 받아야 됨? 인사한다고 뭐가 달라짐? 뒷목 잡습니다, 그죠?
네가 사랑하는 사람의 수면의 질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의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낫지 않냐? 여기도 추천이 100개가 넘습니다. 수백 개의 추천이 있어요. 애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애 보는 게 출근하는 것보다 빡세다. 자, 헛소리들이 슬슬 나오죠. 웃음을 참고 싶은데 안 돼요, 그게. 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자, 진짜 정신이 나갔죠, 여러분들. 아니, 전업주부인 아내가 출근하는 남편 보고 잘 갔다 오라고 배웅 한번 하는 게 그게 비효율을 논할 문제입니까? 심각합니다, 정말로 이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러니까 참전 용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를 한다든지 뭐 장기를 기증하는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도대체 왜 합니까? 불편해 보이고 허례허식 같아 보일 수도 있어도 그 형식이라는 게 필요한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인간의 마음과 예절이라는 거는 형식에 깃드는 거거든. 아니, 남을 배웅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 일찍 출근하는 불쌍한 일터로 달려나가는 우리 남편을 아침에 잘 다녀오세요 배웅하는 게 비효율이라고? 심각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아내가 자고 있으면은 침대에 와가지고 나간다고 뽀뽀나 한번 해주면서 네가 인사하고 나가면 되지 않겠냐. 좀 푹 자게 놔둬라. 인사받아서 뭐하게. 여러분들 진짜 멘탈 심각하죠. 정신 상태가 썩어 있는 애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소름 돋아. 네 부인을 밑으로 보고 있으니까 인사하라는 말이 나오지. 와, 진짜 여러분들 상상 초월하죠. 어마어마합니다. 부인을 밑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침에 인사해달라는 말이 나온다. 와, 상상조차 못해봤던 아침 드라마 그 시나리오로 상상조차 못해봤던 대사들이 막 튀어나와요. 기겁한 남자들이 이쯤 되면 화나는 것도 아니고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떠듬떠듬 이렇게 말을 한마디씩 합니다. 아니, 잘 갔다 오라고 그냥 인사라도 좀 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으면은 너는 남편을 지금 밑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을 아래로 보니까 나가는 사람 배웅조차 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쯤 되면은 대한민국 남자들 진짜 불쌍하죠. 불쌍합니다. 그래서 뭐 젊은 시청자분들은 요즘 뭐 이런 거를 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이들 느끼셨겠지만 저도 충격적이라서 이거를 한번 다루는 겁니다. 공론화가 필요해 보여서 말이죠. 자, 요즘 아내가 전업주부인데도 불구하고 남편들 밥 차려주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여기도 한번 보시면 와이프는 전업 육아 중이다. 내가 업무상 늦게 집에 들어가는 일이 자주 있는데 와이프가 저녁을 차려주면서도 힘들어하거나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겠어요? 남편 밥 차려주면서 한숨 푹푹 쉬고 말을 걸면은 짜증이 내겠다라는 그런 게 우리가 느껴지죠. 그 현대자동차 성님이 한마디 합니다. 와, 늦게까지 일하다가 돌아온 남편이 안쓰럽지도 않나? 내가 다 서럽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밑에 경기문화재단 댓글 꼬라지 한번 보세요. 형이 차려 먹을 수도 있잖아. 육아가 회사 생활만큼 쉽지 않아. 어디서 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딱 봐도 이 성별이 드러나는데. 단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자로 이루어진 댓글의 나열들일 뿐인데 마치 증명사진이라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댓글만으로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인지 너무 뻔하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좋아요 80개가 박혀있는 거는 덤입니다. 한두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일부의 멘탈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심각하다라니까 정말로. 육아에 지친 거 아닐까요? 서로 대화를 좀 해보심이라고 하는데 아니 직장에 나가가지고 상사한테 깨지고 개같이 실적 압박에 성과 압박에 시달리면서 골머리 싸매다가 돌아온 출퇴근 근로생활하는 남편 생각은 안 합니까? 물론 결혼 생활이라는 게 서로 대화를 하는 게 좋은 거기는 해요. 그런데 솔직한 말로 그것도 집에 있는 전업주부라면 아내 본인이 남편한테 깜짝 케이크나 특식이라도 한번 차려주면서 여보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절대로 꼰대가 아니라 입장이 다르잖아요. 글쓴이 남편은 저녁 늦게 퇴근하는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 일이 매우 잦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쉬운 소리를 하고 대화를 시도해도 아내가 먼저 판을 깔고 대화를 시도해야지. 20살 넘은 어른들 아닙니까? 어디 애들이 지금 소꿉놀이 하는 거예요? 20살 넘은 어른이잖아. 누가 늙어가는 아빠를 대신해가지고 남의 집에 여자애를 대신 도맡아 키워주고 있는 거냐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들 남편은 아빠가 아닙니다. 남편은 아빠가 아니에요. 밖에 나가가지고 일하고 돈 벌어오는 것도 죽을 맛인데 집에 와가지고 투정까지 받아줘야 됩니까? 밑에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한숨을 쉬죠. 전업인데 밥도 안 차려주냐? 전업인데 어떻게 저러냐? 양심은 도대체 어디 간 거냐? 불쌍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들 진짜.
글쓴이가 좀 눈치는 없기는 해. 좋아요 40개 넘게 박힌 거 보세요. 직장에 시달리다가 퇴근하고 온 남편이 전업주부 아내한테 저녁 식사상을 받는 게 눈치가 없다라고 합니다. 저녁 식사 2번 받았다가는 아주 그냥 집이 폭발할 판이죠. 자, 공무원이라는 인간도 정신상태 꼬라지 한번 보세요. 밑에 육아는 퇴근이 없는 일이다. 이딴 소리를 또 해요. 육아는 퇴근이 없는 일이다. 귀신같이 또 육아 올려치기하고 피해망상 도지죠. 아니, 전 세계에서 육아는 지들만 합니까? 전 세계 절반이 육아를 하고 있지 않나요? 가족이니까 가족이잖아. 어른답게 생각하고 포옹하자 이렇게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아니죠. 물론 좋은 말은 맞아요. 좋은 말이긴 한데 그 뒤에 깔려있는 맥락이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거야. 자, 지금 남자들이 말하는 게 바로 그 관점이에요. 그래, 가족이지. 어른답게 생각하고 포용하면 좋아요. 근데 그 가족이고 어른다운 생각과 포용을 일터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다 돌아온 남편한테 너희들은 왜 못합니까? 왜 여자들은 항상 본인들이 배려를 받는 입장이어야 되죠, 대한민국은? 아까도 말했죠. 남편은 처음에 너를 사랑해가지고 한때 너와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라고 약속한 연인이고 동반자이지 네 아빠가 아닙니다. 의지하고 함께 숫사자와 암사자가 되어가지고 이 험난한 인생을 한번 헤쳐나가보자고 연을 맺은 거지, 투정을 받아주고 감정 해소의 쓰레기통이 되어주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를 보육해주고 너를 육아해주려고 결혼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숨막히는 댓글들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댓글들 하루 종일 육아하는데 전업주부라고 하네, 이딴 소리를 해요. 아니, 하루 종일 집에서 육아 보는 게 전업주부지 그럼 프로 육아러입니까? 월급을 받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원 같은 곳에서 남의 집 애를 돌봐주면은 그거는 직장활동, 근로활동이 맞습니다. 그런데 네 애를 돌보는 거잖아요. 도대체 왜 여기에 피해의식이 들어갑니까? 남을 위해서 뭐 대단한 공을 들여서 키워주는 거, 대신 키워주는 건가요? 누구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밑에 댓글 보면은 사람들이 한숨을 쉬죠. 이럴 거면은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않겠냐. 남편은 밥 얻어먹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아내는 일하다가 온 남편의 밥 차려주는 것조차 싫어할 정도면은 왜 같이 사냐라는 참 안타까운 댓글도 보입니다. 글쓴이 네가 눈치가 없는 거야.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육아하잖아. 집안일 육아가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그럼 역할 바꾸자고. 이쯤 되면은 숨이 턱턱 막히죠. 직장 타이틀 달고 있는 것들도 하나같이 저런 소리를 하는 거 보면은 지들도 결국에는 뭡니까? 일 오래 할 생각 없다라는 거예요. 직업 정신은 개뿔도 없는 거야. 결국에는 잘난 남편감 퐁퐁남 하나 물어가지고 사랑 없는 결혼하고 나면은 자기들도 때려치우고 전업주부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지들도 실제로는 알아. 전업주부가 편하다라는 걸. 특히 가전제품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더더욱 가사노동이 너무나도 쉽다라는 걸 지들도 아는 거예요. 대한민국 남자들 중에 가사노동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 요즘같이 냉장고 있고 세탁기 있고 청소기 있고 로봇 청소기까지 다 있는 이런 시대, 건조기까지 있는 시대에 대학교 다니면 다들 자취생활 해보고 하는데 최소한의 그런 가사노동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 밑에도 보세요. 또 눈치가 없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죠. 육아는 별로 안 해본 듯. 미친 소리를 하는 애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런 애들이 일부가 아니에요. 소수가 아니라 다수라는 겁니다. 상당수예요. 상당수. 아침 7시에 출근하는 남편한테 배웅 인사도 안 하고 잠만 자는 전업주부에 대해서 남편이 섭섭하다라고 한마디 했더니 온갖 세상 비아냥과 조롱이 다 돌아옵니다. 꼰대다. 애도 있는데 무슨 인사를 바라고 있냐. 초딩 자녀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와이프의 아침도 전쟁터다. 인사 그거 꼭 받아야 되니? 인사하면 뭐가 달라지니? 기가 차죠. 애 보는 게 출근하는 것보다 더 빡세다. 네가 하라니까. 그러면은 소름이 돋는다. 부인을 아래로 보니까 저딴 소리를 한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남편이 아내한테 배웅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했다가 세상 모든 욕을 다 얻어먹고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넘겨도 이것보다는 덜 비판받을 것 같아요. 오히려 능력 있는 남자라고 알파남 소리를 듣겠지. 나라를 팔아먹으면.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극히 일부의 어떤 소수의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입니다. 다수. 이런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게 되게 충격적이죠.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가지고 출근할 때 인사 하나 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나 같으면은 우리 애쓰는 남편을 아침밥이라도 간단하게 먹여서 내보내겠다. 남편이 저녁 늦게 고생하다가 이렇게 불쌍하게 퇴근했는데 집에서도 눈치 보면은 어디 살겠어? 맛있는 거라도 내가 해먹여야 힘이 날 거야.
이런 말을 한마디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게 진짜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이 당연한 대사를 들으면은 쟤네들은 진저리를 칠 거예요. 왜? 애초에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야. 시청자 여러분, 지금 어떤 대한민국의 여자분들은 안타깝지만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되게 많아요. 그런 비율이. 당연히 좋은 분들도 있지만 나쁜 사람들의 비율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사회 통계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만큼 유의미하게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책임감이라는 말 뜻이 뭘까요? 내가 맡은 일, 내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이 일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한 운동선수들, 유명한 격투기 선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로 피곤하고 귀찮을 때 어떡하냐. 부상을 입어가지고 진짜로 의학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정말로 피곤하고 귀찮아도 일단 체육관에 나간다라고 하죠. 가벼운 운동이라도 일단 하고 오겠다라는 겁니다. 컨디셔닝 관리라도.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하는 자세, 이게 뭡니까? 그게 바로 프로 정신이에요. 어른으로서의 직업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안타깝지만 작금의 여자분들 상당수에게 이런 프로 정신, 어른스러운 마인드가 있냐? 안타깝지만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일하는 것도 싫다.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도 싫고 남편을 대우해주기도 싫은 거예요. 남편이 회사에서 개같이 구르다가 와가지고 뼈 빠지게 벌어오는 돈으로 남편 뭔가 내조를 해줄 생각은커녕 돈으로 아침 늦게 느긋하게 일어나면은 하루 종일 스타벅스 같은 데 가가지고 커피랑 달달한 디저트나 입에 달고 살고 필라테스, 수영, 헬스장, 골프나 치러 다니고 백화점이나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운동 강사랑 눈이나 맞고 남편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도 가정에 대한 책임감도 가장에 대한 존중도 실종된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무슨 애정이 붙는다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요약하자면은 이거는 어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성숙한 어른인 거고 가짜 어른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20살은커녕 30살도 진작에 넘어간 것들이 정신 상태는 중고딩 애들 수준이거나 실제로 그 중에서도 성숙한 애들보다는 마인드가 성숙한 10대, 20대보다도 정신 상태는 실제로 못하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20대나 30대의 연애 비율도 우리나라에서 날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실제로. 그리고 또 나아가가지고 결혼이랑 가정의 탄생부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혼 자체를 덜 하게 되는데 당연히 출산율도 세계 최저로 꼬라박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집값 문제도 물론 중요한 문제인 거는 맞아요. 그거 분명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곁다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나라만 집값이 비싼 거는 아니죠. 수도권 과밀화, 물론 이것도 중요하고 답답한 얘기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도시들의 도시화가 점점 심해지는 것도 실제로는 세계 어디나 비슷합니다. 통계 자료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주거비 부담은 그래도 선진국들보다는 확실히 우리가 적어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뭐가 남을까요? 그렇죠. 남성에게 불리한 사회적인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결혼을 약속할 만한 잠재적인 상대방 파트너의 기본적인 정신 상태, 멘탈에 심각하게 병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언제 어느 시대에나 나쁜 사람은 물론 항상 있어 왔습니다. 당연히 나쁘고 불성실한 책임감이 없는 남편, 나쁜 아버지들도 세상에는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사회를 논하는 데 있어서는 평균 전체적인 이미지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봤을 때 한국 남자들은 여전히 어떻느냐? 아내와 가정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옛 시대의 순진한 낭만이 있어요. 봉건적인 책임감과 의무감을 그래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쪽인 여자분들의 멘탈과 의식 구조를 보면 이거는 한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각 시대별로 편한 것들만 골라가지고 본인들이 유리한 것만 취사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뷔페 요리처럼 말이에요. 맛있고 편리한 것만 쏙쏙 골라가지고 먹고 가져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사례처럼 바쁜 남편이 직장에 출근하러 아침 일찍부터 나가면 적어도 맞벌이도 아니고 심지어 전업주부인 상태의 아내라면 당연히 남편 보고 힘내고 가라고 아침밥이라도 차려주고 하다못해 잘 다녀오라고 애들 다 같이 데리고 나와서 배웅 인사라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실제로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장을 해가지고 피곤한 고등학생, 수험생도 돼보고 대학생이 되고, 아버지도 좀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가지고 조금 탄력 있는 시간 조절이 가능해졌을 때는 아버지가 이제 우리들에게 그런 편의를 많이 봐주시기도 했고, 때때로 우리가 늦잠을 잘 때도 있기는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나이가 어렸을 때는 아침에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그 집에서 제일 먼저 집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나가면은 다녀오세요라고 인사를 했다고. 반대로 저녁에 돌아오시면은 다녀오셨어요라고 인사를 하는 게 당연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어렸을 때 여러분들 이런 사명감을 알겠습니까? 나이가 어렸을 때는 유치원생 때는 나도 귀찮았죠.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호되게 혼을 내면은 그때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는 가장의 노력과 헌신에 대한 존중과 예의의 표시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최소한의 표시인 거예요. 군인들이 상급자를 보면 경례를 하듯이 나를 먹여 살려주는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는 최소한의 어떤 예우이자 형식이라는 거예요. 가장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얻어먹고 사는 피부양인으로서 당연한 예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당연한 상식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최소한의 감사한 척하는 꼬라지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설사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남자들, 능력이 있는 남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한다고 해서 오히려 화려한 싱글이 행복할까? 능력 있고 돈 많은 남자가? 결혼이라는 제도가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과연 득이 되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현 시점에서 리스크만 크고 너무나도 불행한 불공정 거래가 되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들의 비율이 아무래도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사실 지금이라도 바람직하게 나아가야 되는 길은 정답이 너무나도 뻔하고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답은 오늘도 이것저것 다뤘듯이 사실 정답이 한 개도 아니고 복수 정답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작금의 대한민국은 그 뻔한 길로 나아가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어려워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